지금 보시는 장면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대부분 그냥 넘기는 순간입니다. 물을 먹고 난 뒤 배가 살짝 불편한 느낌, 가스가 차는 느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 그런가 보다. 잠깐 지나가겠지.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는 이 신호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쉽게 설명해 볼게요. 물을 먹고 불편함이 생겼다는 건 소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장과 장의 움직임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신호 하나, 무 먹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이 증상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많이 무시됩니다. 배가 빵빵해지고 옷이 답답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가스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의 식이섬유가 장 안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면의 질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잠자리에 누웠는데 배가 불편해서 뒤척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다음날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무 먹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을 수개월 방치했다가 수면 장애로 이어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조언은 무 섭취 방식부터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신호 둘, 무 먹고 설사나 묽은 변이 찾아진다. 이건 좀 더 명확한 경고입니다. 물을 먹고 변이 갑자기 묽어지거나 화장실을 급하게 찾게 된다면 장에 부담이 갔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무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수분과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장년 이후 설사는 젊을 때와 다르게 체력 저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 셋, 무 먹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증상은 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 심장부터 걱정하게 되죠. 물론 심장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소화 과정에서 생긴 반응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을 먹고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고 이 압력이 가슴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이 신호가 더 잘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물을 먹고 나타나는 초기 위험 신호입니다. 배의 가스, 설사, 가슴 답답함,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면 병원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겨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무 먹고 나타나는 신호는 강도보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번 불편한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될 때입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몸은 한두 번의 실수는 참아줍니다. 하지만 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신호를 점점 키웁니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마다 비슷한 불편함이 생긴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하나, 증상이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 물을 먹고 배에 가스, 묽은 변, 속쓰림, 가슴 답답함, 이 중 하나라도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병원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식사 내용을 바꿔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위장 기능이 이미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날짜를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오래 반복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둘, 무 양을 줄여도 증상이 나타난다. 양을 줄였는데도 증상이 생긴다. 이건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통 음식 문제가 있으면 양을 줄이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도 불편하다면 이미 위장과 장이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장면처럼 조심해서 먹어도 몸이 반응한다면 몸 상태를 점검할 시점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 셋,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가 함께 온다. 이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무 먹고 불편함이 생기면서 입맛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고 체중까지 감소한다면 이건 단순한 식품 문제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장면은 겁주기용이 아닙니다. 조기에 점검하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관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무 섭취 점검 체크,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물을 완전히 끊고 3일만 지켜본다. 증상이 눈에 띄게 줄면 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익힌 무만 소량으로 바꿔본다. 이때도 증상이 남아있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점심에만 먹어본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처럼 조금만 정리해도 몸의 반응은 의외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까지가 무 먹고 나타난 신호를 어디까지 위험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복된다면 주의, 줄여도 안 되면 점검, 체중 변화가 있으면 병원.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괜한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오늘 3부의 출발점입니다.
물을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는 여전히 좋은 채소입니다. 다만 중장년 이후에는 규칙 없이 먹으면 몸이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계속 먹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안전 원칙 하나, 무는 양보다 빈도를 관리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한 번에 먹는 양보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입니다. 물을 매일 습관처럼 계속 먹으면 위장과 장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는 연속 섭취를 피하고 중간에 쉬는 날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만 조절해도 몸 반응이 확 달라집니다. 이 장면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안전 원칙 2. 무는 반드시 익힌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이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생무는 차가운 성질이 강합니다. 차가운 성질이라는 건 위장을 식히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이 차가움이 소화저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익힌 무입니다. 무국, 무조림, 무된장국 이런 형태가 훨씬 안전합니다. 이 장면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무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지도에서 물을 생으로 먹던 분들이 익힌 형태로만 바꿨을 뿐인데 배의 가스, 야간 불편, 속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약을 추가하지 않아도 식습관 하나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전 원칙 3. 무는 몸이 가장 활발할 때만 먹는다. 이 원칙은 이미 앞편에서 살짝 언급했죠. 무는 몸이 깨어있을 때, 위장이 잘 움직일 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아침 공복, 저녁 늦은 시간, 이때 물을 먹는 습관은 중장년에게 부담이 됩니다. 물을 먹을 날이라면 점심 식사에 소량으로 익혀서 다른 음식과 함께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이 장면이 물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정답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물을 먹을 때 피해야 할 조합과 중장년에게 맞는 섭취 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한 자료를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을 계속 먹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 확인해 두시면 식탁에서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무는 문제가 있는 채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 없이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빈도를 조절하고 익혀 먹고 시간대를 지키면 무는 중장년 식탁에서도 충분히 든든한 음식이 됩니다.